이기은 대한체육회 회장이 다시 한번 나무인 태도로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 동네 산책 나온 듯이 나와서 불성실한 태도와 무성의한 답변만 늘어놓고 가볍게 돌아갔다. 국감에서 허위 증언과 기금 유용, 후원사 독점 계약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이 지적되었다. 모른다, 아니다, 없다과 유감이다라는 대답만 툭툭 던지고 눈만 꿈뻑이며 여유를 부렸다. 국회의원들만 흥분했고 이기은은 그러든 말든 하품만 할 정도였다. 도리어 자신을 건드리면 체육인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국민 세금 4천여 원 등 1조 원이 넘는 체육회 예산은 이기은의 주머니 속삼짓돈처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 중 현지에서 운영한 코리아 하우스 건물의 전체 운영 예산이 45억 원이 지출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국가대표 선수단 파견 비용이 43억 원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1월에 열렸던 2024 체육인 대회 행사는 이기은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세를 과시하는 한바탕 파티로 진행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갑자기 행사 참석 인원을 1,300여 명으로 늘리고 12억 원의 예산을 펑펑 사용했던 것이다. 행사를 크게 키운 것이 개인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자 문체부의 요청이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는 바로 거짓말로 들통났다. 문체부의 요청은 전혀 없었고 도리어 체육회가 문체부의 예산 내역으로 해명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매년 정부로부터 4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받아 각 종목 단체와 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유인촌 장관이 대한체육회의 낡은 시스템을 지적하며 예산을 각 종목 단체와 지역 체육회에 직접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에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은은 즉각 유인촌을 겨냥해 2016년 국정농단 당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특정 단체를 억압하던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유인촌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국민 세금 4,200여 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기은은 대한체육회를 자기 사람을 심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임원 수를 늘리고 각종 특보, 자문위원, 참관단 자리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명이었던 임원을 10명으로 늘리고 14개였던 위원회를 31개로 늘리면서 체육과 관련 없는 사람들 400명 이상을 위원으로 집어넣었다. 유인촌 장관은 31개 위원회 유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모든 것이 선수와 감독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기은의 거짓말이 도마에 오르며 뻔한 거짓말을 예사로 한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기은은 지난 국감에서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를 중단시킨 이유를 스포츠윤리센터가 후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스포츠윤리센터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기은은 또 다른 이유로 테니스협회가 중고테니스연맹을 선거인단에 제외한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 역시 대한체육회가 이미 승인한 절차로 확인되었다. 도리어 이기은이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 남용과 선거방해 혐의로 2건이 신고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기은은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그냥 입만 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했다는 것이 바로 들통난 것이다. 당연히 국정감사에 나와서 허위 증언을 했으면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기은은 만약 국회와 정부가 정식 징계 절차를 밟으면 대한민국이 체육계를 핍박한다고 들고 나올 판이다. 이기은 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지적되었지만 전혀 그런 바가 없다며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눈앞에 직접 보여줘도 나는 모른다라는 답변을 했다. 사격 선수 출신으로 국가대표 선수와 대한체육회장 관계로 오래 지냈던 진종호 의원이 질의를 할 때에는 이기은이 진종호 의원의 말을 끊었다. 도리어 얘기 들어보시라, 설명 들어보시라 라는 식으로 고함을 쳤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오주영은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운영에 대해 진술했다. 불참하게 된 이유가 이기은 반대 세력에 대한 왕따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12개 종목 단체장이 밥을 먹다가 이기흥의 체육회 운영이 독단적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안 이기흥이 진상조사를 하고 함께 밥을 먹은 12개 단체장을 워크숍에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주영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대의원 총회에 대해서도 동네 계모임보다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어도 박수로 우르르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정관 개정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모두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박수치는 분위기라고 폭로했습니다. 최근 이기흥이 추천한 인사가 정부에 의해 배제되자 감히 체육계를 무시한다면 두고 보자는 말을 수차례 쏟아냈다고 합니다. 모래나 자갈을 만들어 판매하던 작은 골재 생산 업체를 운영하던 이기흥이 어쩌다가 대한민국 체육계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1955년 논산 태생인 이기흥은 1989년 골재 생산업체 우성산업개발을 창업합니다. 1990년 신도시 건설붐과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큰 돈을 벌었고, 이 돈으로 매입한 부동산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수천억 원대 자산가가 됩니다. 당시 하남시 미사리에서 채취한 모래를 대한주택공사에 납품한 인연으로 2000년 대한근대 오종연맹 부회장이 됩니다. 이후 2004년 대한칸우연맹 회장, 아테네 올림픽 한국선수지원단 홍보의전 담당 임원,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이 됩니다. 특히 2013년 김정행 용인대 총장이 3표 차로 이현희 전 의원을 누르고 제38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될 때 이기흥은 그 공로로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수석부회장으로 2015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지휘한 이기흥은 2016년 드디어 제40대 대한체육회장에 선출됩니다. 이기흥은 2017년 대한체육회 이사회로부터 IOC 위원 후보 추천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을 후보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추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9년 IOC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역대 11번째 IOC 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46.4%라는 높은 득표율로 재임에 성공합니다. 최근 이기흥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도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문의했으며 여차하면 IOC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기흥이 이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IOC가 현 체육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배경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기흥 회장이 만약 연임에 성공한다고 해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이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정치적 간섭 배제와 자율성을 강조한 올림픽 헌장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기흥을 계속 건드리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는 정도의 엄청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협박은 대한축구협회가 계속 정몽규와 협회를 괴롭히면 월드컵에 못 나갈 수 있다는 주장과 비슷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이기흥을 상대로 IOC 언급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들린다고 지적했지만, 이기흥은 눈만 끔뻑거리며 더 좋지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 국민까지 신경 쓰지 않는 이기흥의 아나무인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앞이 깜깜할 정도입니다. 일단 이기흥을 먼저 끌어내려야 대한민국 체육계가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해체 수준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정몽규, 이기흥 모두 국정감사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